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6시 40분 스픽스의 끝판 토론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픽스가 86.8만 명, 이제 100만 명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요즘 스픽스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해 주시는데 제가 뭐 아주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뭐 국내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연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저희 끝판 토론을 또 시청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해외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스픽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역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틈바구니를 헤집고 저희가 또 핵심적인 주제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세 분을 또 똑같이 모셨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전기한 대표 권대희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휴인데요. 앞두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전기한 대표? 예, 오늘 저는 밤 11시에 대구에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예. 내려가서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까? 예, 뭐 회의가 그냥 쉬는 회식이면 좋겠는데 하여튼 회의를 해야 돼가지고요. 스픽스와 관련된 회의를 하러 가신 겁니다. 예, 스픽스도 이제 스픽스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저 회사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괴롭습니다. 예, 아니 괴롭다는 말씀하시면 괴롭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연휴가 오면 마음이 조금 좀 누그러지고 좀 안정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매일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예. 휴일날은 확실히 일의 총량이 줄어들고요. 네. 또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이러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좀 잘 수 있으니까 예. 제가 그 말씀드려도 됩니까? 정치본색 이런 거 아침에 할 때 예. PD들이 6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야. 그럼 저는 7시 20분부터 일이 시작돼서 1시간 정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예. 오늘 제목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공유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예. 그래서 8시 20분 정도 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예. 그때부터 하루 종일 일밖에 안 하죠. 예. 하여튼 주말은 휴일은 그래도 좋습니다. 예, 전기한 대표도 주말과 휴일을 이제 회의도 하지만 즐길 준비를 또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김종욱 박사님께서는 아니 댓글에 보니까 민주준영 박진영 예. 교수가 예. 박영식 살 빠졌네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박진영 토론가인가요? 예. 아니 왜 지금 이 시간에 끝판 토론을 보고 계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안 바쁘신가 봐요. 아니 박진영 교수의 방송 좀 나오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출연하셔야 될 분이 예, 댓글로 아니 네. 저는 좀 빠지고 우리 권대희 본부장이 나오고 박 교수가 나오면 좋은데 예. 섭외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김용욱 교수님이 얼마나 참 고마운가 하면요.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갑자기 이러니까 갑자기 이러니까 완전 연휴 계획. 네. 저는 좀 책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책을 못 봤어요 그동안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좀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서 예. 주말에는 좀 의자에 눌러 앉아 있기 보기 네. 뭐 이걸 좀 할 생각입니다. 예. 눌러 앉아 있다가 또 이제 무료하면 스픽스 보기. 그렇죠. 스픽스 보기 좋아요. 눌러야죠 무조건. 네.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 1,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00여 분 넘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래서 그 박진영 교수도 아마 지금 강원도 출장 중이라고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강원도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박 교수도 지금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들이 함께 눌러서 하면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되니까요. 오늘 그래도 출발 1,000명 정도 출발하면 우리 5,000, 6,000 갈 것 같은데요. 예. 또 특종 준비 좀 박영식 앵커가 준비해 놓으셨죠? 제가 특종일진 모르겠으나 아무튼 예. 뭐 새로운 내용들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 오늘 채널 고정하시면요. 정말로 처음 듣는 이야기. 여러분 주변에 나가서 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처럼 주변 분들에게 하시면 인기 정말로 좋아집니다. 예. 특종 하트 이런 말씀 주셨고요. 우리 권대희 본부장은 연휴 계획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정기한 대표님이 뭐 밤늦게까지도 회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집에서도 좌불안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직장인은 대표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편치 않습니다. 네. 아니 방송한다고 방송용 멘트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맙기보다는 참 살인적인 업무를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스픽스가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다. 뭐 이런 이게 깜짝 놀랄 만한 뉴스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 또 이제 연휴 계획도 묻고 대표와 본부장의 이렇게 돈독한 관계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자! 방송 전에 예. 좀 우스개 이야기 또 금요일 날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예. 말씀 하나 드리면요. 네.
최근에 누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스픽스나 뭐 이런 이제 정치 시사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정말로 방송을 안 보다가 예. 종편을 한번 틀었대요. 예. 그래서 토론 프로그램을 보는데 예. 10분 보다가 딱 그때 예. 너무 싱거워서 재미없어가지고 예. 이게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예. 진실과 사실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보다는 예. 그냥 겉으로 나온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예. 야 그래서 10분보다 그냥 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예. 역시 경쟁을 하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이 정치 토론이 예.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어느새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예.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의미입니다. 예. 그 실제 프로그램 요즘 지상파 정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 아. 이런 말씀 하셔서 예. 다시 한 번 더 제가 김종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근데 대표님, 근데 언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라고 하면 재밌는 어느 얘기라고 포인트에서 웃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웃으세요. 앞으로 좀 쳐주세요. 내가 그때 웃겠습니다. 예, 제 마음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동시 접촉자가 한 10,000명 나왔으니까 예. 제 마음으로는 저는 항상 공을 하나 더 붙이기 때문에 와, 1,000명 야. 넘었다. 예, 이제 1,000명 넘었으니까 넘었습니다. 이제 예. 10,000분 됐으니까 제 마음속에 10,000분이 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실 영수회담 이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급반전할 것인가, 전국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예상들이 있어 왔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영수회담 이후에 다시 전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실제 지금 전면전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수회담 전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자 오늘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기환 대표 이제 연휴 앞두고 있는데 본회의 끝나고 이태원 특검법, 최수근 특검 통과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좀 한시름 놨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더 걱정이 많겠습니까? 천만다행이라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결행하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손잡고 나가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천만다행이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21대 국회처럼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정말로 의존할 데가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야 이번에 확실히 총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또 압박해서 뭔가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냥 흘러가는 최소한 상병의 특검법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비토를 놓고 합의해 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정치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상황에서 예.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였고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항의전을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달려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미국하고 지금 경유지 그다음 남미 이런 데서는 예. 아예 나가서 시위를 하더라도 김진표 저거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압박을 받아서 결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승리가 되었다 또는 국민적 바람이 실현이 되었다 또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쨌든 해결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안도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가면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할 것이며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역할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라는 네, 것은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언론들이 하루 만에 빠그러진 협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정치가 이 모양이 됐다. 이런 지적들을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나 종편들도 많이 하던데 그거는 지금 정기환 대표 말씀이랑 좀 정반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모양대로 하라고 국민이 그 192석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그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적 효능감을 얘기했는데 예. 192석을 줬더니 뭘 하래?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라.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게요. 서로 그냥 아유 좋아 악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어느 때는 대화를 하고 어느 때는 싸워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영수회담 했을 때 합의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경청했습니까? 대통령은 경청한다고 얘기하고 경청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해 준 내용이 없었고 예. 85%를 자기 혼자 얘기를 한 것을 보면서 아 협치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달성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영수회담에서 국민들이 확인한 거죠. 예. 이제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국민들의 70% 정도가 원했던 예. 이태원 특별법, 최수근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니까 아 예. 그래 이런 정치를 하라고 당신들한테 그렇게 많은 의석을 준 거야라고 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다면 예. 싸워야죠. 야당은 싸우는 게 자기가 할 몫이죠. 예. 야당이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건
견제한다는 거잖아요. 예. 좀 그렇다면 잘 싸웠고 앞으로도 잘 싸워야 된다. 예. 협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아무런 논쟁도 없는 국회, 아무런 논쟁도 없는 여야 관계가 저는 국민들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영수회담 이후에 협치라는 것에 방점 찍어서 아무튼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다. 대통령실이 뭐 홍보석이라든지 그리고 정무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심지어 방송까지 출연해가지고 만남 자체가 성과라는 것들을 보여줬고 야당 대표 만나서 이야기도 들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점을 보면 사실 다시 전면전이 됐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수근 특검법 통과하고 나서 밝힌 내용을 보면 사실상 또 이 나쁜 정치다 어떻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바로 전면전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뭐 협치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협의는 하되 정의는 지켜야 되는 거고 양보할 게 따로 있는 건데 지금 영수회담에서 다행히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채양 명주 작심 발언해 주셨고 또 이번 본회의에서 최상병 이 특검법도 강행처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지난 그 21대 민주당에 어좀 실망했던 우리 국민들께서 예. 이번 22대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생기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국회의장 얘기를 잠깐 정계한 대표가 해 주셔서 저희가 영수회담으로 시간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영수회담으로 돌리기 전에 영수회담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핵심적으로 다뤄볼 건데 이 본회의 얘기하면서 국회의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이 MBN 단독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금 전했던 겁니다. 이게 요즘 정치가 지나치게 팬덤화됐다. 진영화됐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극한의 말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얘기를 했냐? 본인이 이번에 하도 홍군형이 나가지고요. 승질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팬덤화된 정치가 극단으로 몰려서 나를 많은 대중들이 오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항변이거든요. 요건 한번 짚고 갑시다. 아니 뭐 자기가 한 일을 정확히 알 텐데요. 자기가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비판을 한 건 2년 동안 소위 국민을 위한 국회를 구성한 게 아니라 대통령 봐주기, 대통령 거부권 용인해주기, 대통령 감싸주기 뭐 이런 식의 일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팬덤, 뭐 진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박지원 당선인이 팬덤인가요? 딱히 그죠? 그분이 쌍욕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예. 그분 정치 9단, 10단이시잖아요. 네. 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게 화가 치밀어서 육두문자로 써가면서까지 비판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 반성하는 게 국회의장이 먼저 할 일이지. 예. 자기한테 전화 좀 많은 분들이 하셨겠죠. 통과시키라고. 예. 그다음에 직권상정이라도 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의사일정 변경하라고. 예. 근데 그게 팬덤이고 진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영으로 따지면 아까 박진영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잠깐 놀랐습니다. 네. 예. 네. 그렇죠? 예. 이게 놀라운 이거 뉴스입니다. 이게 놀라운 놀랐어요. 뉴스입니다. 잠깐 박정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70% 정도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진영이라고 폄훼시킨다면 예. 국민들의 민의는 국회의장이 뭘로 하는 건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대의하는 300명이 모여서 4년 동안 구조적인 의석 속에서 구조적인 의석 이외에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국회의장이 거기를 따라야지. 예. 대통령을 따르거나 예.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기계적 중립이나 예. 또 말도 안 되는 여야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 합의라는 부분으로만 예. 국회를 공전시키니까 예. 국민들이 화난 거잖아요. 예. 효능감을 못 느낀 거잖아요. 예. 이제 그야말로 이번에야 효능감을 느낀 거니까 예. 오히려 감사했다. 내가 이번에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인 거지. 예. 매번 팬덤, 진영 그리고 뭐 맨날 하는 얘기는 헌법이나 바꾸자고 얘기나 하고 국회의장이. 답답하죠. 국민들이 지금 헌법 바꾸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최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 예. 근데 거기에 개입돼 있는 국가 권력. 예.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밝히면 되는 거지. 예. 이게 무슨 팬덤이에요. 뭐 물론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하거나 어떤 뭐 의제가 논의될 때 여야 합의 뭐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본질은 그런 거 아닐까요? 정기환 대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언급한다는 것은 이걸 뭐랄까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된 사안에 대해서 신속 처리한 건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던가요? 그 법을 만드는 공간에서 최고의 수장이 법과 규칙에 대한 이해를 개인적 의견으로 착오하고 그것이 마치 더 좋은 상징적 조치로서 여야 합의를 하라. 그러면 그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죠.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죠. 자동 상정을 국회의장이 합의 아니면 상정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동 상정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그것은 국회의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야의 합의와 관계없이 자동 상정으로 표결을 붙이라고 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이제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팬덤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노무현 정치인을 진심으로 가슴에 담고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사람들 팬덤이지 않습니까? 노사모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을 팬덤이기 때문에 폐해가 있다. 일부 폐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민심의 흐름이고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총선 뭐 때문에 저렇게 정말로 국민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정권 심판했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고 또 국회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 나선 거 아닙니까? 네.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전 국민들이 아마 유튜브 채널 몇 개씩은 다 구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수단이 유튜버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서 또 가장 많은 의견을 내고 예. 즐겨보는 파트가 정치 파트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정치를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정치가 개판이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 의견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개인 채널을 만들든 아니면 이런 채널에서 하고 있는 걸 열심히 보든 예. 하나. 예. 두 번째는 지금 그러면은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지상파 종편에서 제대로 다뤄주고 있느냐. 정말로 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주느냐 아니면 그거 싹 덮어놓고 위에 있는 정말 정당에서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찬반 양론. 모든 문제가 근원의 뿌리가 진실인지 아닌지 필요 없고 예. 거기에 대한 해석만 가지고 기계적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 지금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정치를 이렇게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예.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 정치를 결국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팬덤이라고 욕해버린다? 예. 그 팬덤이 나쁜 겁니까? 그러면은 BTS 팬덤은 나쁜 것이고 예. 뉴진스의 팬덤은 나쁜 것이고 이렇게 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사회 현상으로서 존중해야지. 본인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왜 욕을 듣는지 모르고 오히려 이것을 팬덤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민주당 편들기라고 말하는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김진표 의장, 정치가 지나치게 팬덤화됐다. 극한의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기 국회의장에게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옳은 건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권대희 본부장께서 좀 아니, 돌려 저도 지금 주시는 게 우리 박 앵커가 지금 그 언급하신 그 보도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후반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 해외 여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 황당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믹타 회의라는 게 멕시코랑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한국, 튀르키, 호주의 국회의장이 모여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약속을 안 지키면 국가 망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보다 중요하다고 보는가?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부분인 거고 대한민국의 아들이 지금 억울하게 죽게 됐고 진상 규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때문에 간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논의를 한다. 그럼 오히려 국가 망신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멕시코나 인도네시아나 그 같이 함께하는 그 나라들이 이 정부 견제를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느슨하게 한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사안에 대한 중요 사항을 굉장히 조금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비판받을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요. 13박 15일 해외 외유 가잖아요. 예. 순방이라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하겠습니까? 13박 15일을 갈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13박 15일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장관이 13박 15일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기를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아니 마지막 달이에요. 예, 예. 여기에 13박 15일을 외국에 나갔는데 조금 전에 모이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미국이라고요? 일본 국회의장이라고요? 아니면 러시아 국회의장입니까? 아닙니다. 중국 인민 그러니까 저 중국 공산당의 뭐 의장 좀 나옵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신용도가 그렇게 중요하면 국가의 신용도 이전에 국민 신용도부터 좀 지키는 게 맞지. 어떻게 13박 15일을 저렇게 나가면서 예. 마지막에 그것도 임기를 지금 마지막 한 달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국가 신용도 이야기할 정도라면 할 말 다 했죠. 할 말 다 했죠. 왜 저런 분이 민주당 출신으로 있습니까? 민주당은 저선 이런 거 아니에요? 진보 쪽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뭔가 좀 더 정의로운 쪽 아닌가요?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당신 할 말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떠난 분께 이렇게 뭐 비판하는 것도 사실 입이 아프긴 한데 예. 그렇게 할 이야기는 아니다. 저도- 13박 15일의 외유가 뭐냐고요 지금. 저는 뭐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 단독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코멘트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적어도 이런 주장을 하시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렇게 국가를 걱정하시고 국가의 신인들을 걱정하시는 분이면 우리 대통령이 독일 국빈 방문 취소하셨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국빈 방문 일정이었잖아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3일 전에 안 간다고 통보를 했죠. 일주일 전도 아니고요. 3일 전에 국빈 방문 일정을 대통령이 취소할 때는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제일 궁금하고요.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은 국민의힘 소속 아, 대통령이고 본인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이다. 다르지 않습니까 뿌리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예. 우리가 독일보다 힘이 세구나. 아, 그래도 되는 거구나. 아니 농담 최소한 같은 국민 얘기인데? 정서를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뭐 단독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럼 뭐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막 이렇게 마지막에 모아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1월, 2월, 3월, 4월 뭐 5월 달까지요. 막 6박 8일부터 7박 9일, 뭐 8박 10일, 마지막 13박 15일 매달 나가더라고요. 매달. 네. 매달 그렇게 나갔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장이 그러면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예산에 그리고 임기 중에 못했던 거 한꺼번에 몰아서 가는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팬덤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팬덤 때문에?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154일을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전에 있는 박병석 의장보다 50여 일을 더 나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산 엑스포 때문에 예. 뭐 예를 들면 영업 활동하러 갔다 그랬는데 29표를 얻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결과는 본인은 좀- 부끄러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여야 합의하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 건데 예. 여야 합의. 합의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태운 건 심사 기간을 갖다 올린 거잖아. 이 올릴 수 있는 조항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천재지변의 경우, 예.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의 경우, 세 번째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하는 경우예요. 예. 합의가 돼서 올라온 거예요. 예. 올라와서 충분히 무르익어서 시간이 된 거예요. 예. 시간이 되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할지 예. 안 할지에 대해서. 예. 근데 갑자기 뭘 또 합의해 오라는 거예요, 여야가. 예를 들면 여야가 아니 합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거부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어차피 합의 안 될 건데. 그럼 김진표 의장은 무슨 소리를 한 거냐? 최수근 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는 통과 못 돼라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합의해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정 시점이 되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이걸 처리할 수 없으니까 난 무조건 이건 상정할 거야. 그러니까 합의를 해와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선우가. 거꾸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팬덤이고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무리 봐도 지금 김정욱 교수님 팬덤 아니에요. 진영도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냥 뭐 우리가 느끼는 상식 수준에서 좀 더 깊이 취재해가지고 비판하는 건데 예. 참 진짜 팬덤으로 이렇게 몰고 있는 그 말이 실제로는 프레임이고요. 예. 그 말에 속아서 정말로 우리가 놀아놨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국회 본회의 잠깐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나가는 것까지 저희가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어우 또 열받네 이 생각도 뭐 나이스님 말씀 주시고 예비비는 건들지 말아라. 심지어 닉네임이 예비비는 눈먼 돈인 분이 댓글 남겨주셨고 국회의장이 외국에서 그렇게 많은 할 일이 있는가? 사실 저도 이건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국회의장이 참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김성수님 댓글 감사드리고 국회의장은 국내에서 현안 처리하고 해외여행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 감사하게 봤습니다. 제가 그냥 예.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예. 지금 예를 들어 서울시의회 의장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의장이 5개월 연속으로 한 달에 적어도 8일에서 많게는 15일씩 매달 안 빠지고 예산이 있어서 간다면 예. 우리나라 언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수 진보 언론 다 틀어서 유튜브 채널까지 그 사람의 정당 소속이 어딘지 따져서 묻습니까? 그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장은 중요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의장은 중요 안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를 대통령이 당연히 안 가는 것이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이 만약에 매월 이런 방식으로 여행을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용기 내서 갈 수 있습니까? 국회의장이 더 국가 의전 순위가 더 높기도 하고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국민들이 팬덤이다, 정치에 편성한다, 민주당 편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국회의장의 그 행태를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정말 광역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정당의 문제예요. 정말로 내 한심스러워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죠? 대통령이 더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뭘 해야 되느냐? 해외 순방 예비비를 갖다 500억을 썼잖아요. 그죠? 네. 본 예산이 200억인데 거의 따블을 갖다 쓴 거예요, 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결산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런 거 갖다 조져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관련해서. 근데 이런 문제는 하나도 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비 뭐에 쓰는 거냐면 재난 등 기본 예산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네. 그것을 쓰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갖다가 해외 순방에 써버리고 있는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국회의장이 계속 밖에만 나가니까 문제 제기 못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나가는데 뭐. 누가 욕을 하겠어. 맞는 말씀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예산을요 실제로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해요. 왜냐면 국민 돈이 내 돈이잖아요. 그럼 나의 돈은 좀 해프게 쓰더라도 남이 만들어준 돈은 이것은 국가의 예산이고 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개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이 모임의 총무 역할이 뭡니까? 그 돈을 총무가 마음대로 씁니까? 한 톨 한 톨 다 아껴서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낭비하지 않았다는 걸 평가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결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나라 돈이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은 귀해 가지고요. 벌벌벌벌 쌀면서 국가가 만드는 국민들에 대한 세금으로 만든 이 돈은 막 써도 됩니까? 예비비 500억씩 해외 가서 쓰고 지금 국회의장 한 번 나갈 때 3억에서 한 10억쯤 쓴다거든요. 그 돈은 임기 마지막 남겨놓고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유람하듯이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야기? 자기 돈 같으면 옆에 있는 기자들 다 데려가 씁니까? 자기 집 팔아가지고 그 돈 씁니까? 국민들은 피땀 흘려서 자기 가져가야 될 돈을 세금으로 낸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쓰는 사람이 그냥 이 돈은 나의 권한 안에 있으니까 막 쓴다? 있어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줄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 출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꾸지람하고 떠나는 저런 국회의장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고요. 정말로 자기 돈을 그렇게 하면 써보세요. 그분 원래 돈을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물어봐라. 주변에 밥도 잘 사는지. 아니 제가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국가 돈을 예. 자기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자세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비비 뭐 펑펑 쓴 거 또 돈 얘기 나오니까 사실 그 지금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식사비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이 지금 소송 불복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지금 항소심에서 지금 패소했는데 지금 워낙에 이채양명주 이 사안이 크다 보니까 이 또한 사실은 어떻게 이 지금 윤 대통령 또 이쪽 여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꼭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돈 얘기 나와가지고요. 돈 얘기하다 보니까 세 분 다 굉장히 좀 흥분을 오늘 하셨는데. 방송 어려운데 혈압약 먹으셔야 아니 아니, 갑자기 정말로 진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예. 저렇게 진짜 예의 없이 막무가내로 막 쓴다는 게 너무 열이 받습니다. 의전서열 2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제 의전서열 1위 얘기도 되겠습니까? 예. 1위 얘기하겠습니다. 예비비 얘기도 했고 근데 뭐 예비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후에 견제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좀 있어서 이제 뒤늦게 드러난 것인데 이거를 2023년 결산된 내용도 총선 이후에 이제 국민들은 보고를 받은 것이고 이 예비비 내용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이 과연
예견을 못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오면 당연히 비판을 받을 걸 몰랐을까? 영수회담 이후에 이런 주제가 다뤄질지 몰랐을까요?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야 이걸 감추거나 어떻게 잘 그 예를 포장을 해야 되지만 예. 쓰고 난 다음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2년 동안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국민들이 두려웠으면 예. 2년 동안 그런 식의 좀 통치 운영을 했겠습니까? 아니, 1년 6개월 내내 지지율이 30%대인데 국민한테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총선에서 108석밖에 못 얻었는데 한다는 얘기가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다. 예. 이게 세심하지 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자기 문제는 세심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정치가 박절하지 않고 세심하지 않은 걸로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용산 이전할 때 한 600억 갖다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해외 순방 모자라면 갖다 쓸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효급하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죠. 그런 관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지 못했겠죠. 그리고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어봤겠죠. 예. 야당한테라도 물어보든 국민한테 물어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돈이 모자르니까 좀 써야 되겠는데 예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든지 그런 얘기도 안 했잖아요. 몰래 예. 쓴 거지 뭐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거. 예. 이미 다 드러날 줄 몰랐다면 바보고 무능한 거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마땅한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더 이제 분노하게 될 텐데 이런 전면전의 상황이라는 게 당연히 올 것이라고 저는 대통령실에서 예상하지 않았겠는가. 즉 영수회담에 적절한 코스프레 한번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어차피 우린 또 싸우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예상은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했지만 막는다고 했겠죠. 예상했지만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 나와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예비비 수백억 원 이야기했죠. 오늘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민생 토론회 지금 수십 번 했죠. 예. 거기 나오면서 한 회사가 민생 토론을 하는데 9천 몇백만 원 예산을 받아서 했어요. 예.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없는 건 아니죠. 예.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그 회사가 있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대통령 민생 토론회의 현장 행사를 맡겼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상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설사 특정에게 주고 싶으면 예. 형식 요건을 갖춘 특정 회사에다 줘가지고 거기에서 지하청을 주든지 아예 드러내놓고 특정 회사에 9천 몇백만 원 예산을 줘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건 그냥 주는 거야? 예. 예산이 있으니까 예비 편성해서 해외 나가서 우리 펑펑 쓰자?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어 없어? 이것만 이제 따진 거 아니에요. 예. 자 여기는 그러면 상식과 도덕이 없습니까? 윤리도 없습니까? 우리 세상은 모든 것이 법적으로만 잣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 이런 이제 행태로 돈에 대한 인식, 예산에 대한 인식.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자 어떤 재정하자 했습니까? 건전 재정입니다. 돈 아껴 썼어. 불필요한 데 쓰지 말자고.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국가 부채 너무 늘어난다. 그 누가 제일 먼저 모범 보여야 됩니까? 누가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냐고요. 의전 서열 1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하는 행사도 조금이라도 줄여서 예산이 있으면 9천만 원이 아니고 8천만 원, 7천만 원 안 되나? 형식을 좀 더 간소화하자. 비용을 좀 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건전재정하자고 외쳐놓고 내 아는 사람은 다 일 주는 거고 국가가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다 쓰자? 그 국회의장하고 다를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의전 서열 1위와 그 주변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다. 이거 저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긴 나라예요. 법무부 장관은 영수증이 휘발됐다고 얘기하고 웃기잖아요. 대통령실은 유령회사한테 돈 주고 그러니까 펑펑 쓰는 거예요. 펑펑 쓰는 거. 그러니까 검찰총장 검사할 때 했던 방식인 거죠. 그냥 특활비 이런 거 돈 그냥 눈먼 돈 갖다가 막 펑펑 쓰던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나라 돈 중에서 그런 돈 어디 있어? 예. 그 돈 펑펑 쓴 거지 따지고 보면.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유령회사는 이거 제가 볼 때 수사해야죠. 수사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예. 확인을 해야겠죠. 분명히. 예. 그 유령 회사에 대한 부분은 오늘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행사를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행사를 하는데 이게 수억 원대 응용을 맡기는데 사무실이 없어. 아니면 간판이 걸려 있는데 다른 간판이야. 그 업체도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고 직원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니까 수의 계약은 뭐 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거를 그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라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대통령이 등장하는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막으로 우리 PD님이 잘 해놓으셨네요. 급조하다 보니 직전에 계약했는데 수의 계약하는데 사무실이 아파트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 박사 말씀대로 사무실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있어요, 사업장 있어요. 소재지를 네. 가보니까 아파트 몇 동 몇 호라는 거예요. 예. 유령인 거죠. 네. 유령 회사이거나 네. 아니 그 아파트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또 주장을 하면은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유령이든 아니든 그런 회사에 대통령실이 행사를 맡겼다는 게 이게 설명이 되냐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 그 이전에 이전할 때 인테리어 공사한 거 다 수익했다고 이미 나와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예. 그 뒤에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줄줄 세고 있다는 얘기예요. 줄줄 세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계약하면은 막 이제 자격 요건이 없더라도 줘도 되냐고요. 아니 자격 요건 있다고요. 그러면 아파트에 이제 사업장 소재지하고 국가 입찰할 때 우리 조달청 입찰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사무실에서 운영 몇 년 하고 할 필요 없네요. 그 자기 집에 다 아파트에서, 네. 사무실에서 해놓고 직원이 있든 없든 그냥 다 하면 다 똑같이 자격 주세요. 그러면은 9천만 원 1억짜리 입찰할 때 이제 집에만 있어도 되고 유령처럼 보여도 관계 없으면 입찰 제도를 바꿔야 되지. 만약 이것을 똑같이 제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수익계약 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납이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진짜 집집마다 9천만 원씩 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권대희 본부장도 네. 이제 알고 참. 계시겠습니다만 예산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줄줄 세거나 예산을 주더라도 불분명한 업체들에게 국가의 행사를 맡겨서 수의계약 용역을 통해서 예산이 샜다. 근데 이런 돈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안 아까운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안 아까운지 모르겠는데, 국민들한테 주는 돈은 싫다는 거 아니에요. 물가 올라간다고. 아니 근데 지금 보니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뭐 기사 내용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 국가조달관련법이 있네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뭔가가 터졌을 때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수유계약법이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민생토론회라는 게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하루 행사 하루나 5일 전에 계약이 되거나 심지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19, 20일, 22차 민생토론회 행사 날에 그 당일날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급조해서 일을 하면 아, 갑자기 어떤 일을 추진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일을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비틀거나 급하게 하거나 하면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 방송 주제를 이제 들어가는 영수회담도 급조했기 때문에 급조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급조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 급조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이제부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기환 대표, 네.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이게 제가 어젯밤 꿈을 꿨어요. 네. 꿈을 꿨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한테 전화를 해봐. 이재명한테 전화해봐 빨리. 아니 뭐 어떻게 다른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꿈속에서 예. 대통령이 옆에 네. 있는 참모한테 네. 야 이재명한테 전화해봐라. 야 이거 안 되겠다 전화해봐라. 제가 참모입니다. 제가 역할가 해줘. 네. 대통령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전화해봐. 만나야겠어.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안 지금 돼요. 당장 만나야겠어. 우리 지금 만나. 아니 그 의논해봐야 되죠. 우리끼리. 나는 장면이 지금 딱 보였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설이 또 용산 주변에 들려서 그 실화이겠습니까? 용산 주변에서 들린다는 것은 이제 파이프라인이 확실하다는 또 하나의 일단 증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민주당은 이걸 소설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즉석해서 전화를 했느냐? 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것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제가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꿈에서 들은 얘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즉석해서 전화를 했다고 가정하고요. 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예. 아니 이렇게 하면 왜 그럼 전화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안녕하세요. 우리 바로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만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그것도 없이 즉석해서 전화를 해버렸으니 예. 의제가 생길 수가 없었죠. 그렇죠. 의제를 만들 수도 없죠. 맞습니다. 그 국면에서 왜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을까? 예. 어떤 뇌피셜이 왔기 때문에 전화를 하라고 했을까? 그렇죠. 이제 다 의문의 부호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협치의 수단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판단을 해서 바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것보다는 국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그리고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평론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내부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국가 운영을 하는 최고 지도자가 우리는 단순히 23%밖에 안 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전화를 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 적극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화를 했다. 그러고는 어떻게 이것을 회담을 명분 있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내부에서 정리를 못했다. 이걸 알아차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면 바로 봅시다. 의제가 없다는 걸 알고 예. 그래서 전격적으로 만나자. 의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순간 예.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재명 당대표가 파악하고 알았다 만나자고 간 거예요.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예. 이 건은. 그런데 바깥에 나와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협치의 성공적인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영수회담 후의 정말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비밀의 열쇠는 대통령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최초 공개이기도 해요. 예. 물론 꿈에서 들은 이야기, 예. 그걸 확인해 저도 주신 제가 거니까. 추측한 이야기를 예. 예. 바탕으로 제가 결론을 내는 것은 대통령은 준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화를 했다. 예. 이것으로 저희들이 단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그랬다고 한다면 아니 적어도 아까 우리 저 억지로 뭔가 일을 막 만들어내거나 급하게 급조하면 항상 뭔가 제대로 완결이 안 되는 법이잖아요. 영수회담도 미완으로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 꿈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불행하다. 예.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이재명 당대표가 8회에 거쳐서 하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뭐 지금 안 받았던 거잖아요. 예. 범죄 혐의자와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예. 안 만났는데 갑자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전화해서 갑자기 만나자라고 얘기했다는 건 예. 그런 대통령을 우리의 어떤 대통령직에 앉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국민이 좀 불행. 말도 막 꼬이네 진짜. 예. 화가 나가지고 예. 이런 건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추정했던 거죠. 예.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 그 전에도. 예.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번 선거 패배의 잘못은 본인에게 있지 않다.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다. 오히려 한동훈 이쪽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들어서 안 됐다. 예.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예. 갑자기 4월 19일 그 영수회담 제안 이전에 비선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그 비선 논란의 꼭지가 누구였느냐? 지금 저희가 추정할 때 김건희 씨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기 시작했었죠. 예, 부분적으로. 예. 그렇게 되면서 비선 논란이 불거졌고 4월 19일 날 조조 참배를 했었죠. 예. 4.19 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 10시쯤인가 막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23%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논란이 있을 때 떨어졌던 25%보다 더 낮은 수준이 나오게 되는. 예. 그래서 비선과 갤럽 여론조사 두 가지를 보면서 2016년에 대한 기시감, 데자뷰라는 것들이 등장해서 예. 급작스럽게 소위 쓰지 않아야 될 카드인 영수회담이라는 카드를 던진 거다라고 지금까지 추정해 왔던 건데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건 그냥 자기의 발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만 천공한테 전화가 왔나?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말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꿈에 예. 꿈에니까 꿈에니까. 아니 갑자기 전화를 해서 얘기하던 게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예, 예. 것처럼 예. 갤럽이든 아니면 비선 예. 논란이든 예.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소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는 카드로서 영수회담을 준비해서 제기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인데 네네. 흘러나오는 아니면 또는 꿈에서 봤다는 내용에 예. 의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 역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주 갑작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런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매우
그게 사실이라면 불행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 논리를 구성하고 이것이 마치 대단한 결정인 것처럼 지금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가 좀 실례되지만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해서 협치의 모델이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전격적인 회담 수용 이런 표현들도 많이 그렇죠. 등장했습니다. 회담 수용 그리고 협치의 모델 그렇습니다.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왜 회담 직후에 전면전 양상을 띠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정말로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야당이 협치를 깼다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회담은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회담이어서 의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재명이 만났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올 게 의제가 없는데 합의가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났는데 이거 실체를 알았던 거예요. 민주당은. 딱 나오고 나서 결론은 전면전이다. 이거 없다. 아무것도 쉽게 얘기하면 깡통이라고 이미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지덕 비서실장이 예. 두 분이서 단독으로 좀 만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정말로 의문보호를 5개쯤은 붙일 수 있어요. 아. 단독으로 만나라는 것의 의미는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단독으로 만날 마음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단독으로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했던 이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 여기는 실제로 내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왜 단독으로 만나라고 했느냐. 예.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취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여러분 상상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예. 이게 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느냐. 예. 의제는 전국을 뒤흔드는 핵심 이슈, 정치를 복원하는 핵심 이슈, 그리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이슈가 아닌 예. 것으로 출발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이 전면전의 양상으로 갑자기 예. 전환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정교한 평론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구력이 보통 전수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이렇게 만나자고 할 때 야당의 공세를 몰 리가 없을 거고 예. 또 모든 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여사 또 윤 대통령의 문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달라라는 의사를 차기 대권 주자에게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의견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는데요. 와, 그런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오. 표현은 굉장히 조심. 아직 그 네. 고발을 안 당해봐서 안 당했습니다. 그러나 네. 당하면 안 돼요. 아니, 당하면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꿈에. 저도 꿈에 그렇게 꿈에, 했다고 꿈에, 다시 꿈에. 이제 정정해야 꿈에. 되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거 취재도 하고 내용도 파악해 보지만 워낙에 우리가 겁을 먹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파경직도 저하고 지금 조사받고 있고요. 우리가 검찰에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내용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변호사 비용도 제가 많이 썼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언론을 했던 사람으로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는 것은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좀 접근은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면 우리가 판단 못하는 게 많은데 예. 내용까지 이렇게 헤집어서 보면 설명되는 여러 고리들이 있고요. 퍼즐을 완벽하게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예. 80% 정도 맞추고 나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조금 있다가 박영식 앵커가 터뜨릴 두 번째 주제 보시면 여러분들 더 놀랄 건데요.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일단 예. 잡혀갈 준비는 하시고.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어찌 됐든 지금 방금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는 영수회담 전후로 대통령실의 상황을 보면 붕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이 조직 체계가 다 붕괴가 됐고요. 그 인적 네트워크나 이 어떤 상하 모든 이 기강이 다 해이해지고 붕괴됐다. 조직 체계는 무너졌다. 뭐 비공식 라인이나 아까 공식 라인 다 얘기하셨습니다만 대통령실 내부의 지금 상황은 어떠한 의제도 제대로 협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지금 이제부터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와 소통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누구와 어떤 의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가 가장 그 의구심이 드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질문은 이분께 좀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갑자기 김 그런 박사님, 정치학 박사니까 정치하시는 당황하셨어요? 그동안 아니, 한 분이 누굽니까? 그동안 이제 두문불출하고 계시고 비공개로 사전 투표를 하셨다는 분이 아마도 이제 많은 조언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단 예상들이 있지요. 네, 꿈에는 빼겠습니다. 이제 추정으로 갈게요. 추정이죠. 추정으로 가면
맨 초기에 대통령실의 행정관 50명이 무더기로 잘렸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에 있는 내용들이 외부로 전달이 되고 있고 예. 외부에 있는 사람이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그 자리를 채웠겠죠. 저는 그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 당 쪽 사람들 일부가 채웠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인물들이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럼 구성원들이 바뀌기 시작했었겠죠. 예. 또 그다음 그 이후에 그 대통령실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거의 충성 경쟁처럼 벌어진 측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위 그 이기정 그 YTN 출신 같은 경우 MBC 기자랑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죠.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승승장구하는 상황이고 지금 의전비서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다음에 그 의전비서관 하기 이전에 누구였었습니까? 그 김건희 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김승희 씨인가요? 김승희 씨. 김승휘. 그 사람이 의전비서관, 아무런 외교적 의전비서관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됐었고요. 예. 자식 학폭 문제 때문에 그만뒀습니다만 그 이후에 소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김건희 씨와 가까운 사람들로 포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럼 굳이 왜 김건희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특히 의전 쪽 같은 데 모여 있고 홍보 라인에 모여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됐었겠죠. 예. 또 그렇다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의전 라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홍보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 저희 대통령의 입을 갖다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 김건희 씨와 가까운 사람이 꽤 있다는 건 어떤 김건희 씨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선 논란이었던 거죠. 예. 또 이제 비선 3인방이니 4인방이니 얘기가 나왔을 때 그 3인방 4인방의 비선에 가장 정점이 누가 있냐라고 봤더니 대통령이 있으면 비선이라고 얘기 안 했겠죠. 대통령이 아닌 사람 아래에 있으니까 비선이라고 얘기하지 안 하겠습니까? 예. 이건 다 언론에 나온 내용이니까. 예. 전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소위 공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예. 별도로 행사하면서 사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거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죠. 예.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공적인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킬 만큼의 예. 사적인 것이 개입됐다면 최순실 사건이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개입해서 국정 갖다 농단했다는 사실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예. 그 분노한 사실 자체가 확실하게 태블릿이라는 증거랑 딱 결합이 되면서부터 예. 더 논란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예. 야당이나 평론의 입장에서는 문제제기해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라. 예. 이런 의문들이 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예. 왜 그 새벽 시간에 YTN과 TV조선에 예. 소위 박영선과 양정철이라는 두 사람에 대한 인사 문제가 흘러나간 거냐. 예. 왜 공식 라인은 그걸 몰랐다고 얘기하느냐. 그럼 예. 검토를 안 했다고. 공식 라인은 검토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내용은 나갔고 예. 나갔고 그 다음에 다시 비공개 라인이 아니다. 검토했다고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서 예. 대통령실은 공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고 예.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국민 세금이 완전히 다 흘러다니는 거죠. 예. 나쁜 곳으로. 예. 사실 밝혀야죠. 그거. 저희가 좀 상황을 백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잠시 뒤에 디올 백 얘기도 하긴 할 건데 상황을 좀 돌려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얘기가 공직 기강을 얘기했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메시들의 혼선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신 그 비공식 라인들 살펴보면 그 총리 인선 문제가 리크됐을 때도 비공식 라인은 공식 라인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우리 박영선, 양정철 검토했다. 라는 이 오만함. 이거를 봤을 때 여전히 장막에 가려진 그분, 바로 그분의 힘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뭐 누구나 다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몸이 편찮을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 신경적으로 뭐랄까 이제 디올백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외적인 활동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몸이 편찮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건강이 좀 걱정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뭐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도 많이 나오더군요.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보도가 되고 있는지 예. 자, 요거부터 출발할게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실에 있는 요원들은 예.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워딩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 말이 뭐냐면 말 좀 해라고 그렇죠. 했는데 예. 오늘 제가 박영식 앵커하고 김종욱 박사님하고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들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전히 누군가는 말을 하는데 예. 그 말이라는 것이 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고 예. 이것을 이면으로 우리가 좀 뒤집어 보면 대통령실의 기강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핵심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전에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박영선 전 장관 이야기 나온 것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했는데 어떤 라인에서 무슨 이야기냐 실제 의논한 거야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예. 이게 혼선입니까? 내부 갈등입니까? 내부 충돌입니까? 당연히 내부의 갈등 아니면 충돌이죠. 예. 그러고 나서 말 조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돌아 나와서 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의제가 없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 함께 지금 논의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이 사실상 외톨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꿈 같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이런 것이 기정사실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수회담 또는 그 전후의 과정에서 의견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건강설이 터져 나왔죠. 예.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금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리고 모 비서관은 예. 김건희 여사의 건강 문제 때문에 안팎으로 다니면서 아마 이제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이거는 양방 한방 다 포함입니다. 분명히 대통령실을 드나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왜 안 좋지 이런 질문을 좀 던지면 예. 예.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비밀로 좀 털어보려고 하는 예. 예. 자, 적극적인 대통령의 제안과 예.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 대통령의 적극적 판단과 결정, 그것이 포장되는 과정의 그 비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예. 퍼즐의 아까 70% 정도를 예. 예. 맞출 수 있는 조각조각은 된다. 100%는 모르지만. 예. 예.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가 기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 국정 운영의 체계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대통령이 매우 강하고 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말씀 하시다가 예. 저한테 하나만 더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면 그것도 오늘 끝판토론을 보시는 지금 4,400분의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어디 가지 못하게 우리 구독자 아, 여러분들을 그래요? 붙잡아둘 수 있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를 뜨고 싶어요. 근데 김정욱 박사님은 여기 앉아 계시면서 약간 긴장되고 놀라기도 하면서 약간 저를 볼 때는 좀 어처구니 없다. 좀 보는 것 같아서. 아니. 뭐 저도 제가 뭐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어서 예. 흐름들을 이쪽 저쪽에서 같이 들어보고 종합하는데 최소한 제가 세 군데 정도는 확인을 해서 공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물론 10군데에서 나온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이 세 군데 이야기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또 실제 확인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교분을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듣고 있는 이야기여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신 스픽스가 이런 내용을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역시 스픽스 박형식은 빨랐다. 감옥까지 각오하고 터뜨린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저도 둘씩 이 자리를 하나 둘씩 날아가면 이제 정기한 대표님 혼자 남아서 방송하셔야 될 것 같은 저는 느낌이 그러면 안 드는데.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평론가님들도 뭐 추측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각계에 계시는 통신원 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기 이정우님 그런 말씀하셨네요.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보수 쪽의 찐팬들이 동정심 유발을 위해서 좀 그런 헛소리를 좀 퍼뜨리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권력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오는 정보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를 흘릴 때는 흘리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자기가 계속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그 정보를 전달해줘서 전달받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전 적어도 그 정도의 정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집권 1년 차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년 차에 넘어온 상황 그다음에 108석밖에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영수회담도 잘 안 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흘러나오는 것은 내부에 있는 실제 내용 자체가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조금은 더 사실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통제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동반자 예.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 대통령과 함께 순장하겠다. 예. 요거 없는 건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행정요원들이 국민을 더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려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대통령과 영부인은 좁은 단위에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예. 다수의 행정요원은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고 예. 떠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있고요. 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믿고 다시 불러들일 사람이 없는 지경이에요. 대통령이 인기 있고 영부인이 인기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경력을 쌓아서 앞으로 정치를 하거나 행정 그 간부로서 뭔가 자신의 지위를 높여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자, 나올 사람도 없고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국무총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이 이야기도 하다 보면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예. 대통령실의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그러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멸사봉공으로 끝까지 손잡고 함께 갈 것이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홍보수석이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홍보수석이 아니고 정무수석이 정무수석. 예. 대통령을 끝까지 보필하면서 이 나라를 무너지는 것을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 있느냐? 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또 다른 전 장관이 이것도 예. 이름 이야기가 명예훼손 걸리니까 못하는데 예.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 본인의 정치적 미래 때문에 완전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구렁텅이에 잘못 빠져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예. 자,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무너져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를 복원해야 할 책임이 예. 국민의힘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는 것이다. 이게 단순히 뭐 협치가 무너졌으니까 최상면 특검법이 뭐 무엇이다 어쩌다 이런 거 이전에 예. 지금 총선 이후에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예. 그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우리의 취재력이나 우리의 예. 분석력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대통령 발언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들어봐야 되는데요. 예. 낙선자, 낙천자들 모인 자리에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정치 운명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낙천자들 위로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우리 3년 동안 열심히 잘해봅시다. 예. 그 대통령 그 발언은 뭐냐면 3년으로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예. 당장 21대 국회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제든 나를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자기의 통제권 또는 자기의 힘에 의해서 여기를 갖다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예. 안 하겠죠. 근데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3년 동안 잘해봅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예. 3년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 거기다 또 운명까지 집어넣으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 그렇죠. 정도의 발언 자체가 지금에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관계들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발언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두 분 말씀 좁혀보면 현재 대통령실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이제 아무튼 제가 붕괴라는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만큼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그 중에 아까 전 장관 얘기를 잠깐 얘기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총리 얘기를 아까 하셔가지고 요 얘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있잖아요. 사의를 표명한 지가 그 대체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대체 인물을 찾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뭐 물론 오늘자 오전 인터뷰에도 보면 박영선 전 장관도 등장해서 긍정적인 답변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뭐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까지 뭐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총리 후보자까지 거론되는 모양인데 지금 총리 후보를 맡길 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이 한 자리 비면 그 사람을 채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총리 후보를 과연 채울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렵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제 호사가들은 이제 실제로 한덕수 총리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국회 임명 동의를 통과할 가능성 박영근은 몇 % 정도 보십니까? 제로로 수렴합니다. 제로로 수렴되겠죠. 예, 예. 그러면 이 사람 아웃 시켰어요. 두 번째 다시 다른 사람을 또 냈습니다. 자, 이분이 인사청문회 가서 이제 국회에서 임명 동의 투표를 해야 돼요. 예. 이분이 통과될 가능성 몇 %쯤 되겠어요? 뭐 절반도 안 되지만 한 20, 30 봅니다. 그렇죠. 예. 그때 되면 총리를 임명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세 번째 후보를 올렸습니다. 국민들이 그때는 막 스트레스 받아서 예.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예. 총리 임명하고 국정 운영 그냥 해야 되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에 통과될 가능성 한 50%, 세 번째는 뭐 거의 통과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첫 번째 낙마 대상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낙마 대상자가 그러면 지금 쭉 후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나 그런 거 제안 받은 적이 없다고 왜 발을 뺄까요? 그때 발을 뺐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왜 지금 발을 이제 뺄까요? 와서.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100% 아웃이 될 것을 직감하거나 예. 이번에 영수회담 결과를 보십시오. 총리 후보를 이 상태에서 예.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야당이 총리 임명 동의에 동의한다. 두 번째 거국 내각을 만든다. 일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최소한 한 명, 상식적으로 2명 정도의 낙마자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예. 그 낙마자 박영크 하실래요? 안 하죠. 제가 할까요? 그거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조차 찾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최초 공개이지만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유임설은 뭐 파다하죠. 그런데 바꾼다고 이제 대통령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비서실장 홍보수도 바꿨어요. 예. 저 정무수석하고. 예. 아마도 지금 한덕수 총리를 유임시키는 안이 실제 검토될 수 있다. 예. 꿈에서. 예. 꿈에서 이런 걸 꿈에서. 붙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 바꿀 총리가 없다. 예. 자,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에 가까운 이야기로 예. 결과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비서실장 임명됐기 때문에 예. 영수회담 끝났기 때문에 예. 총리 후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증을 한다고 어제도 발표했습니다. 예. 그 발표 안에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예. 적임이 없을 경우에는 예. 그대로 유임할 가능성도 있다. 예.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아. 검토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예. 결국 이 이야기는 총리 못 바꿀 수도 있다 지금. 아. 총리를 못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예. 그냥 상상이 아니고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최초로 드립니다. 게다가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주류 정치인들 정도라면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정보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가 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인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은 좀 거친 표현이고요. 예. 외톨이나 굉장히 고립된 또는 외로운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모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예.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겠다 또는 임명을 한다고 했던 그 내용이 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예.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유임되는 것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 총리가 못 바뀔 수 있다. 예.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예. 어떤 논리로 그러면은 못 바꾼다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또 야당 핑계 될 수도 있고 한 사람 예. 올려놓고 그대로 유임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복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총리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이런 것들을 아마 국민의힘 내부 고위층에서는 예. 몇 명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끝판 토론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 채널만 켜놓고 다른 매체를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레거시의 중요한 내용들은 가끔 공유를 해주시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 MBC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 신속하게 수하라. 지금 나왔어요? 신속하게 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했다는 뉴스 속보가 MBC를 우와. 통해 30분 전에 나왔습니다. 30분 전에 이게 MBC발 속보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정기 보고를 받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라인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사람이고 송경호는 지금 단기간이 아니고요. 장기간 다수 횟수를 통해서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김건희 여사 우리 검찰이 특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이것을 막았던 사람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고 서초동에는 소문이 파다해서 법조 기자들 중에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산과 척을 졌다. 송경호가 이제 요 내용인데 자, 그 중앙에서 검찰총장인 이원석이 어제 정기 보고를 통해서 전담 수사팀 구성해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진상을 규명해라. 그래서 중앙지검에 형사 1부, 전담검사 3명 추가로 투입하고 고발인이 서울에 소리치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정 조율한다. 이게 뉴스 속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70%의 퍼즐은 얘기했고요. 나머지 30%의 퍼즐은 실제로 검찰 내에 한동훈 사단이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고 했다. 12월 달입니다. 송경호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어떤 식으로든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명품백과 관련해서 한번 소환은 해야 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 이것도 제가 최초로 좀 공개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야, 오늘 위험한데 일단 저 대신에 나중에 조사는 좀 받아주세요. 제가 최초 공개는 좀 할 테니까. 저는 꿈에서 들었다는. 예.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조사를 안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예. 그분께서요. 나의 법리적 상식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범죄가 되지 않는데 왜 조사를 받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예. 범죄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서 조사 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예. 그런데 이 두 번째 얘기했던 이 의견이 뚫고 들어가질 못하고 자, 그러면은 고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피고발인 조사하고 고발돼 있는 사람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최소한 형식 요건 갖춰야 되는데 죄가 없는데 왜 가느냐? 송경호가 거기 반발을 했죠. 조사를 해서 없으면 끝나는 거고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 검찰의 수사 절차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 갈아치워야 되겠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갈아치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총선이 왔고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던 30%의 퍼즐이 대통령실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제 검찰에서 반발이 일어나죠. 그러면 검찰이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죽어가는 권력의 처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으로 제가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명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MBC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보면 예. 이제 전쟁의 전선이 자, 대통령실 내부 집권 여당의 문제, 검찰의 문제 사실은 민주당과 야권은 좀 다른 영역에서 예. 그래서 내부에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오늘 MBC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 자, 그런 마지막 30%의 퍼즐이 예. 극심한 내부의 권력 투쟁 또는 이것이 자신의 조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 자, 이런 것들로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21대 국회가 마지막 마무리되는 5월 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지금까지는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바깥에 드러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왜 이 말을 하는데 계속 떨리죠. 이거 진짜 우리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서 예. 자, 우리가 방송에서 어쨌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 실제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지만 예. 뇌피셜로 하는 부분이 한 30% 되고요. 취재를 통해서 가져온 부분이 한 70%면 우리는 그런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고민할 시간을 드렸다 이렇게 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시기가요. 왜 지금 이 시기에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본격 수사 카드를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의 요구를 마치 받아들인 것처럼 뒤늦게라도 수용을 한 것처럼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시기가 중요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대통령실 조직 개편의 법률수석, 즉 민정수석실 부활이라는 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부활을 통해서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방법은 뭐 사정기관을 제외하더라도 인사 부분, 감찰 부분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정기 인사 통해서 싹 다 물갈이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전에 지금 서초동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거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원석은 고립되고 있었다. 이건 예. 뭐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아하. 좀 확인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고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지금 그 검찰 라인들 같은 경우는 권력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들이 급속도로 좀 많아졌던 상황이었었는데 예. 그게 이제 말씀하신 아까 지금 송경호 서울지검장이라고 하는 것을 필두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전 그렇다면 이제 검찰도 두 가지 길밖에 없겠죠. 미래 권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막강하게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얘기 계속 했어요. 예. 민정수석실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거 만들겠다고 얘기하면서 예. 본인이 영수에 대해서 정보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정보와 예. 감시, 통제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상대가 어디겠습니까? 예. 검찰이겠죠. 누가 뭐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당연하겠죠. 그죠? 또 하나는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했을 때 검찰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생존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예. 그렇다면 미래 권력을 통해서 미래 권력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 자기의 생존을 찾아야겠다. 예.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 살길 찾아가는 거죠. 알았다. 다 던져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럼. 예. 내가 지시만 내리면 되는 거지. 예. 난 대신 떨어 나와 있을게. 예.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은 너무 빨리 왔다. 예.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했거든요. 예. 저 적어도 22대 국회 들어가면서부터 딜을 하면서 예. 20대 들어간 딜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 그 딜 자체가 안 되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매우 빨리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지금 여권 또는 대통령실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거다. 왜? 예.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들 꽤 많이 있잖아요. 예. 충분히 소통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이거 검찰이 계속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판단들 자체로 결정을 내린 것 같고 그 결정의 핵심이 전 서울지검장이 누군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예. 이원석은 손을 떼고 본인의 살 길 찾아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추정입니다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야 이제 검찰권까지 저렇게 등을 돌리면 예. 이거 정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겠다라고 예.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역으로 거죠.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부분은 이제 민정수석실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민정수석실이 하나의 어떤 대통령 내외를 위한 개인 로펌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추측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힐난했던 조롱에 가까운 표현이 등장했던 뭐냐면 이거 장모수석이다. 이거 건의수석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법 리스크를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마치 역으로 검찰 쪽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 카드를 꺼내 드니까
그 분석이 왠지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 하나가 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원석 총장을 겨냥해서 보도하려고 할 뻔했던 특종 보도가 있었죠. 그건 이제 이원석 총장의 그 배우자 계좌 자료가 공개되면서 보도는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제보자에 대한 성격 규정을 새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이득을 얻고자 위조된 자료로 제보를 해서 기사화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원석 총장 개인에게는 상당 부분 위기의식과 이런 것들 좀 더 강화하게 만들 어떤 가능성? 또 엿보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근데 박영식 앵커가요. 이 세계에 들어오고 나서요. 정치평론 세계에 들어오고 나서 예. 대단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간 거. 아니 나는 내가 아니요.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그 성장했다고. 갑자기. 그 합리적 추론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기폭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출신 지역이 어디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한동훈 사단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검찰 조직을 정상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무리 보더라도 이것은 불공정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 편파성을 뛰어넘어서 법을 사유화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국에 2,000명의 검사가 있는 특수검사 한 뭐 200명 정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예. 검사들이 얼마나 많이 반발을 했겠습니까? 예.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견디다 못해 이 문제는 더 이상 못 가져간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일종의 반발이 일어났을 수 있고요. 댓글 중에 하나는 이거 약속 대련 아닌가라고 아,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약속 대련이 되지 불가능합니다. 않습니다. 이것은 네. 약속 대련으로 볼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쇼맨십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는 뭔가의 상황을 가지고 자, 이채 양명주에서 자, 양평 게이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양평 게이트로 갔을 때는 이 폭발력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명품백은 명백하게 전달받은 사실이 있고 이것이 법리적으로 김영란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것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 실체적 내용이 범죄 혐의로서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라는 것이 빤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양평 게이트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데 지금은 이제 총선 이후에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검찰 조직이 어떤 식으로든 형식적으로 넘어서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든 조사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검찰 조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외톨이가 돼 있고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사실상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자, 이 절묘한 시점. 예, 그렇습니다. 누가 그 위조된 통장을 만들어서 흘렸으며 예. 그것이 왜 유연석 검찰총장으로 압박 수단으로 쓰였느냐 하나. 대통령실이 지금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검찰을 통제하겠다. 그리고 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결국에는 로펌 하나를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쨌든 방어하는 수단으로 쓸 것이다. 두 번째, 바깥에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정치에 복귀를 해서 대선 후보로서 뛰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그렇습니다. 요 세 가지를 맞춰보면 자, 이게 왜 MBC에서 이야기했듯이 자,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라 예. 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오늘 이 정도까지 갈 줄 모르고 우리가 토론을 시작하지만 그러니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퍼즐이 대체로 한 100%가 가까이 만들어지고 있다. 요렇게도 지금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을 수사하라고 지시 내렸다는 것이 보도로 나올 정도의 상황이면 이거 일대 사건이에요, 진짜. 이거는 전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일대 사건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시한다는 건 유죄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지시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데 뭐 지시를 내 그냥 수사만 잘하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적어도 검찰총장이 저렇게 수사를 아주 강하게 하라고 지시했을 때에는 유죄로 보이는 정황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우리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감히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적어도 선거가 진 상황에서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예. 이 얘기를 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내전이죠. 이 정도 상황이면. 예. 내전인데 제가 볼 때는 이원석 스타일상 이원석 개인의 용단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집단적인 행위일 거다. 예. 그럼 검찰 전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전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권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전 이렇게 된다면 이게 거의 2016년하고 비슷해요. 예. 상황 자체는 이런 일이 계속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서 예. 소위 그 부분 자체가 완전히 그 여당 내부를 갖다 와해시키고 예. 와해시키는 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부는 나와서 분당을 하잖아요. 예. 예. 분당을 해서 당을 만들면서 예. 분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숫자를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 예, 그때만 예. 하더라도 예. 저는 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이후에 여권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분열되고 분해되는지에 대해서 예. 아주 저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장 반응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던 속보는요. 이게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규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 11월 27일 서울의 소리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물론 제가 보도했습니다만 제가 앵커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박인수 형.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안은 명품백입니다. 네. 명품백이에요. 명품백을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어떻게 비호를 해왔는지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총선 끝나서 검찰총장이 명품백을 딱 적시해서 이거 신속하게 규명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주가 조작 얘기한 다른 부분입니다.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원석 총장은요. 죄송합니다, 총장님. 이원석 총장은 제가 이번에 주변에 무수히 많은 평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선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업무 스타일이 굉장히 철두철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을 내렸을 때도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얘기해 주시고 전기한 대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 업무 스타일이나 이 성정을 봤을 때 이걸 함부로 단언하거나 결정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그간 명품백 조사하라고 얘기했을 때 검찰은 요지부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반년 흘러서 이제 이 타이밍에 신속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왜일까요? 지금 두 분이 충분히 설명 주셨습니다. 이제는 판이 바뀌는 겁니다. 판이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2016년 얘기하셨을 때는 누가 이 판을 주도하느냐 문제였는데 지금은 검찰이 들고 나온 거죠. 자, 이제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MBC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대검찰청에서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하고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됐는지 이원석 총장이 실제 직시했는지 아니면 지금 내부에서 대통령실과 대검에서 엄청난 갈등 관계가 있어서 조정을 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일단 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하나 이제 전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법적 잣대로 처벌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는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여사와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예.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정상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수사를 하고 분리해서 아예 정리하자 이거를 이렇게 내부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여전히 열어놔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한 몸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고 정말로 검찰권을 검찰권을 이렇게 이제 사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사안에 대한 비판들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갈라선다고 해서 한쪽이 정의가 되거나 한쪽이 불의의 사실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봐서는 곤란하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분리를 해내는 것이 집권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3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리다라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진행상을 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예. 저희들이 판단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아, 이게 저희가 연장 방송을 하게 됐는데 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감사드리는 게요. 저희 스픽스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아까도 제가 이제 초반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댓글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동시에 타 미디어를 모니터링 하시다가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인 것 같다 싶어서
생방을 하는 저희들에게 속보를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처음에 올려주셨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MBC 단독 보도를 제목을 긁어가지고 저희 댓글창에 처음 올려주신 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댓글 보고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 거니까 야 이렇게 되면 권본부장님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예상하기가 어렵게 돌아가겠는데요. 근데 마침 오늘 이제 오후에 예. 그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 9일 정도 그게 진행하겠다라는 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온 속보가 지금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 지시를 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날 진행이 될지도 될까요?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민생소통이 아닌 그야말로 양명주에 대한 특히 예. 명품백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 현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계속 이제 MBC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 단서를 달고 얘기하지만 혹시나 이런 경우에 빨리 전달해드렸다가 기사가 언론사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 이게 뜰 때가 있어요. 계속 리프레시를 하고 있거든요. 안 사라집니다. 네. 이거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유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검찰과 권력 수뇌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를 종결지으려고 하는 새로운 방편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보면 제부터 명품백 수사라고만 얘기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사팀을 구성해서 맞습니다. 조사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그럼 우리 논리대로 따지면 서울의 소리를 작살내기 위해서 예.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서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얘기해야 될 하등의 저는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예. 그냥 수사하면 되는 거지. 수사를 예. 진행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정도라면 그냥 선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공. 선공을 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의 어떤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몰카 논란으로 몰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몰카가 문제인 거지. 예. 그렇죠. 또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보수층 내부에서는 아니 예를 들면 주부가 그거 받은 게 뭐가 문제가 있냐는 식의 얘기를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예. 바로 검찰총장이 들이받아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제가 볼 땐 야 이렇게 그러니까 권력 수뇌부가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방식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가능성들도 분명히 우리가 유보적으로 남겨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큰 문제들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었고 최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엄청난 내부의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전 그렇다면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을 했다면 예. 저는 검사들 같은 경우 일부가 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가지고 서로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 근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걸 MBC 단독 보도했으면 MBC가 확인을 한 번만 했겠습니까? 이거 잘못 보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MBC 안 그래도 지금 찍혀 있는데 예. 아마 3번, 4번, 5번 확인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하는 것도 예. 분명히 취재가 됐으니까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느냐? 혹시라도 대검에서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진위 논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MBC를 어떻게든 법적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까지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금 정황 증거를 모두 종합해 봤을 때는 자 이제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다. 약속 대련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예. 약속 대련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의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촉발하지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마지막은 예. 국회가 개원이 되고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갈등들이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차기 대권주자들이 나와서 각자 할 말 다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로 보면 오늘 우리가 토론한 내용이 대통령 건재하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수회담 후에 왜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 결국에는 이 막전막후의 비밀을 풀어보면 예. 대통령이 무너지고 있다. 그 무너지고 있는데 이 무너지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예. 주변의 권력 기관들이 무너지고 집권 여당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재명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마지막 활용 점정은 민심과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겠지만 예. 지금 싸움의 양태는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단결된 일치된 한 몸이 되어 있는 권력 내부에서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재밌는 게요. 예.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좀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만 29일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29일 날 이제 본회의가 열려서 소위 영향을 이제 주겠네요. 거부권을 행사 뭐 한다 하잖아요. 치고. 예. 하고 나면 29일 날 이제 다시 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거기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정도의 흔들림이 있을 때 소위 다음 22대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예. 아니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아래서 굉장히 많은 곤혹스러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거나 예. 아니면 그나마 정의감을 가지고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냥 보수층 같은 경우도 최수근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예. 해야 된다는 누리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18명, 19명 너무 크니까 안 된다고 예.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을 때 예. 저는 권력을 제가 우르르 예를 들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발이 29일 날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도 제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영향까지 이제 내다 보시는 거군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일반적으로요.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낙선된, 소위 공천을 못 받은 낙천된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손칩시다. 전제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무기명 투표로 넘어갔을 때, 무기명 투표로 넘어갔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뉴스가 터지기 전에는 또 모르죠. 근데 터지고 나서는 정치 짬밥을 많이 드신 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제 역공이구만. 서울의 소리를 역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흔들리고 있다. 정도의 최소한의 그래서 이제 저는 흔들리고 있는데 집권 여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과연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예.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집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익 집단으로서 또는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결국 목표나 지금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특검법까지 통과시키면서 바로 주저앉히는 역할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막아보겠죠. 다만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이제 유심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21대 국회는 아예 다른 사람들 모여서 이제 국회의원 구성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터지는 사건을 우리가 맥락을 짚으면서 지금 이제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사롭진 않다. 그러나 한꺼번에 쑥 무너지고 이런 것은 아닐 텐데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런 긴장도가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한꺼번에 추락을 하겠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다, 쌓여가고 있다. 그럼 어느 시점에 이것이 터질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다. 3년은 계속 이어지고 간다라는 것이 아마 가설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방송 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뭐 뉴스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신데 이미 단신으로도 나왔고 리포트로도 MBC 뉴스 헤드라인 기사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어제 지시했다고 하고요. 이 내용은 M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30분 전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찰은 보수단체로 인해 고발된 최재형 목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 중에 있는 것이고요. 검찰은 이제 이원석 총장의 지시 아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팀을 꾸려서 신속하게 하라는 그 지시를 받들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또 정치권에서 해석이 될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필이면 또 연휴여가지고요. 앞으로 3일간 이 내용으로 뒤덮겠네요. 그렇네요. 스픽스가 더 바빠지시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바빠집시다. 지금 다시 나와서 이게 속보가 있으면 주말에도 박영식과 김종 교수 나와서 방송하셔야 되죠. 스픽스 스튜디오는 늘 열려 있습니다. 예. 뭐 저희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참 오늘 방송하면서 많은 걸 느끼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추적하는 이런 사실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뉴스 속보가 뜨는 것과 맞춰보면 또 이어지는 접점이 있고요. 또 전혀 아닌 것은 우리가 시정하면 되지만 지금 이제 전국이 흘러가는 양상이 예. 철옹성처럼 찍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보수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참 궁금하다. 이러면서 뉴스 보도 계속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 오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얘기가 예. 있는데 예. 지금 상황 속도감이 예. 매우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수회담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이 예, 예. 방향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영수회담 이후의 상황 자체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은 소위 정부 여당 집권 세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진짜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듭니다. MBC뿐 아니라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똑같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뭐 심지어 뭐 명품백 수사 뭐 이달에 끝내라 뭐 이런 속도전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 체크가 되지 않았는가? 이달에 많이 끝내라는 얘기는 검찰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또 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이상욱님께서는 SBS도 지금 보도하고 있다고 이제 오. 했으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단계를 넘어섰어요. 예. 어떤 일이 자 지금 이제 연휴지 않습니까? 월요일까지 이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예비비는 눈먼도님 댓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텐데 오늘 갤럽 조사가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쉬는 날이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나왔던 조사를 갤럽이 어디에 흘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그 내용을 뭐 혹시나 흘려 받아가지고 이런 어떤 균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억측일 것 같고 다만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게 터졌기 때문에 이 조사가 다음 주에 또 반영이 되거든요. 야 이러면은 저희가 아무튼 예측했던 것보다는 더 어떤 극심한 소용돌이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아서요. 오늘 저희가 영수회담 본회의 영수회담으로 넘어왔지만 이제 마무리를 검찰발 김건희 명품백 전면 수사로 끝내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목이나 또 썸네일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이대로 오늘은 저희가 일찍이 아니라 충분히 연장 방송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봉님이 이런 걸 주셨습니다. 예, 스픽스 영화 보는 것 같다. 영화 보는 것 영화 같다. 보는 것 같다. 예, 영화가 아니라 저희들이 예. 열심히 정보를 취합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질주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예, 박경호님도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스픽스 끝판 토론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정계한 대표, 권대희 미디어 본부장 그리고 저는 박용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연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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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